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19일, 예, 화요일 오후 7시 31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이, 월봉, 예,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볼벤하고 이격 볼벤만 이렇게 보시면, 예, 좀 명확하게 보이시죠? 예, 여기 362.49에요. 예, 362.49. 그 위는 매수가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매도할 수 있다죠. 예? 362.49위는 매도할 수 있다예요. 근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오를지는. 예상하는 건 370까지 예상을 했었죠. 예.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예.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362.49에서 370까지는 매도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 주장이죠. 그리고 하단선이 밑에 버티고 있으니까 357 아래는 매수다. 그럼 지금까지의 흐름 보면 그대로 움직인 거죠. 예? 362.49 위는 내려왔고 357 아래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않았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딱 그 박스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2024년 2월 13일자 주봉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간 움직임 폭이 얼마나 될까요? 자, 종가가 얼마냐면 355.52예요. 지금 357.33이야. 2포 올랐어, 2포. 네, 2포 올랐어요. 하나, 둘, 셋, 넷, 6주 동안 2포. 예, 6주 동안 2포 올랐습니다, 2포.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예. 지독한 횡보장인 거죠. 예.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계속 사람들은 막 상승장 막 이러면서, 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을 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로 보면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강한 상승도 없고 강한 하락도 없고 그냥 지그재그로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계속 이 짓거리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상승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정 종목은 많이 올라요. 특정 종목은 많이 오르고 또 다른 종목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많이 오르면서 그 종목을 보면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다른 종목을 봤을 때는 빠지고 있으니까 지수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거의 흐름이 없어요. 네, 거의 흐름이 없다. 2023년도 12월 말 종가가 357.99입니다. 지금 그 지수보다 낮아요. 지금 3월이에요. 예? 지금 3월 19일이니까 3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말 종가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357.99나 357.33이나 전혀 움직인 게 없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어. 그냥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점에서 보면 많이 올랐죠. 왜? 325를 찍고 360대까지 올랐으니까 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 상승장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종가 대비해서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거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남은 시간이 이제 8거래일 남았나요? 8거래일? 네, 8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면 59.67입니다. 59.67 월봉. 자, 20거래일 중에 12거래일이 지났어요. 이게 60%잖아. 근데 지금은 59.67? 거의 뭐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는 362.49를 넘어야 되고 매수는 357 아래로 가면 되죠. 네. 자, 362.49를 넘었는데 개인이 매수한다? 그럼 빠지겠죠. 네. 357 아래로 갔는데 개인이 매도한다? 오르겠죠. 요 사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 6거래일 동안 357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362.49 위로 가느냐. 362.49 위로 가면 상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 반대로 357. 땡땡 아래로 들어가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주봉은 저가가 깨졌습니다. 예, 주봉은 저가가 깨졌는데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단선의 위치 뭐 다 비교해 보면 어차피 362.49 아래는 매도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 362.49 아래는 매도 가치가 없고 특히 357, 356 아래는 예, 하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도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려면 개인이 사야 됩니다. 네. 누누이 주장하고 있어요. 357 언더에서 내려가려면 개인이 사야 된다. 자, 일봉은 아래쪽으로 열려 있어요.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 누르는 힘이 없어. 아래는 열고 있는데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좋은데 내려간다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좋은 것과 내려가는 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는 사실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갈 거면 개인이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처럼 매수하면 뭐 환영입니다. 대환영. 예, 오늘처럼만 매수해 준다 그러면 뭐 소원이 없겠어요. 장중에 거의 선물도 8천억대 넘었던 것 같고요. 매도가. 그리고 현물도 오늘처럼 막 9,226억인데 이 정도면 좋죠. 이런 흐름이 한 일주일만 지속해 준다 그러면은 엄청 만족할 것 같아요. 여튼 예. 주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흘러내리겠지만 저가를 지키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월봉도 357 아래로 내려가면 하단선이 작용하니까 여기서 0.33만 내려가도 지금 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매수가 없으면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개인이 한 1조 정도 매수한다 그러면 뭐 제가 입 싹 닫고 당연히 내려가야지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일 딱 시작했는데 개인이 현물 매도해요? 그러면 내려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달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느냐 양봉으로 마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고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게 두 번째 이슈예요. 종가가 상승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하면 물음표고 종가가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면 하락할 의지가 좀 있는 거고 종가가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하면 상승할 의지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의 박스권 흐름만을 봤을 때는 방향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이게 며칠이에요. 움직이질 않아. 언제부터 여기서부터잖아요.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움직인 게 아예 없어. 2월 13일 종가가 357.38이고 지금이 357.33이에요. 그러니까 2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나도 움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한 종목 중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게 엄청난 상승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동안 어차피 지수는 횡보를 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상승하는 것만큼 특정 종목은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변화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그냥 시간만 계속 끌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방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시간을 끈다라는 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방이 유리합니다. 왜냐? 월봉도 아직 하단선이 하나 더 남았고 분기봉도 하단선이 아직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라는 것 자체는 하단선을 조금 더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말까지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고 싶으면 적어도 월봉은 확실하게 눌러야 돼요. 월봉은 확실하게 눌러줘야 된다. 한 345 언더로만 눌러준다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345면 지금 위치에서 한 13% 정도는 12% 정도는 내려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하락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코스피도 똑같죠.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이 지금 주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월봉은 2648 정도? 그 정도의 하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볼린저 밴드 20상단선에서 막히고 밑에 하단선에서 막혀서 이렇게 박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다 박스라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 있어서 매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지는 몰라도 지수로 봤을 때는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계속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떠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떠들지. 자, 여기도 데드가 난 상태로 끝났고 4시간 4시간은 아직 데드 안 났네요. 데드 안 났어요. 이제 4시간 데드 나면 진짜 시원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 하락하면 시원하게 내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오면 제법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직 일봉은 택도 없고요. 일봉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 4시간 봉이 데드가 나면 4시간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 2573인데 이게 일봉의 그 기준선 26 값이죠. 그래서 4시간 봉이 망가지면 잘하면 일봉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망가지려면 미국 증시가 내려야 돼요. 미국 증시가 내려야 망가지지.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올리겠죠.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상위봉들은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 할 사항이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여기 2725.43을 찍어야 끝나는데 2725.43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하다. 이렇게 되면 급락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드났나? 대드났나 한번 볼게요. 데드 안 난 것 같죠? 데드 크로스 들어갔다가 골드로 바꿨어요. 데드 크로스 났다가 골드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이게 지금 다시 데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목표치가 한 347 정도 되거든요. 347 정도 되는데 그 347에 그 기준선 26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면 한 판 해볼 만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주면 뭔가 한 번은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347 이 정도까지의 하락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릴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증시가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봉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만들어진 일봉의 저점, 현재 만든 일봉의 저점이 붕괴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100 지수는 347,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500 얼마였죠? 2500 한 73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 같은데, 뭐 내일 갭상승 나오면 어차피 주봉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아래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면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이제 매수 전략으로 선회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내려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면 2570선 347 코스피 200 지수로 347, 코스피 지수로 2570선까지의 어쨌든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슈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슈가 없고, 고퍼스는 뭐 지금 가격에서 봐봐야 지금 골드 난 게 있나? 아직 요 4시간 봉 골드 안 났잖아요. 골드 안 나고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줘야, 미국 증시가 내려줘야 얘가 골드로 바뀌면서 이제 목표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는 만약에 골드 나면 한 2,365원 정도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증시가 내린다라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꽤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일봉 뭐 이런 봉들은 뭐 지금 위치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격이니까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릴 거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릴 거냐고, 오히려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오늘 저가가 지켜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무방하다. 뭐 다른 거는 뭐 언급해봐야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돈이에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개인이 누적으로 봤을 때 3월 기준으로 보면 3,247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날 1조 4천억 매도해서 지금 3,247억 플러스 됐으니까 한 1조 7천억 넘는 돈이 지금 일단은 개인이 매수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월봉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된 거죠. 지수도. 개인이 매수하면 음봉으로 가는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또 양봉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8거래일이 남았으니까 8거래일 동안 이제 개인이 얼마나 매수세를 쌓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의 누적을 보시면 아직도 5조 2천억이에요.
아직도 5조 2천억이라는 매도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싶으면 대량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예.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지수가 빠질 수 있다. 자, 보시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올라가고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빠져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고점과 저점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가장 많이 매도한 시점이 지수로 봤을 때도 가장 높아요. 예? 자, 이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전에는 아니었다고. 고점이랑 잘 안 맞았어. 예? 지금까지 고점 여기죠. 지금까지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의 개인 매도는 그 이후에 더 낮은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쨌든 싱크를 하고 지수는 빠지고 개인의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개인의 이 매수한 금액이 매도로 전부 전환되지 않고 잘만 버텨준다 그러면 지수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다라고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봉이 현재 만들어진 저점을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에게 그걸 깨는 조건으로 개인 매수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많이 사야 된다라는 거. 개인이 현물을 안 사면 결국에는 저 그래프상 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매도가 늘어나면 지수는 또 다시 위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의 현물 추이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세요.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이 현물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요합니다.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하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차트보다 돈이 더 큰 거죠.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안 하는데 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도 그 개인이 9천억 넘게 매수해도 1%밖에 안 빠지는 건 기존에 누적해서 매도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금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기 위해서 개인 현물 매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개인이 또 현물을 매수해주면 사실 고맙죠. 본인들은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걸 텐데 개인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지수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방을 주장하면 지수가 빠질 거라는 분도 있어요. 그냥 조롱하는 거죠. 진짜 지수만 빠질 수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상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지수 빠진다는데 상방 이야기 못할 게 뭐 있어요. 뒤로는 고버스 들고 앞으로는 상방 얘기하면 되지. 사실 차트는 돈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돈이 누적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돈이 누적되는 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뒤집어야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누적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생기는 거죠. 5조 2천억 남았습니다. 5조 2천억. 1월 18일에 5조 4천억이었어요. 매수로. 1월 18일에 이렇게요. 1월 18일 5조 4,660억. 5조 4천억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12, 13번 거래를 걸었어요. 13거래일 동안 5조 4천억을 매수했죠. 뭐 지금 상태에서 열심히 개인이 현물 사면 또 빠르게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돈의 흐름은 하루하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대량으로 많이 매수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3거래일 동안의 거래는 만족스럽다. 근데 아직도 8거래일이 남았다. 3거래일
흐름에는 만족하지만 앞으로 8거래일 동안 이와 유사한 흐름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하방으로 가려면 월봉은 357.99보다 낮아야 되고, 월봉상 종가가 하락해야 되고,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4월 이후에 좀 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내려가려면 개인이 오늘처럼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일 당장 개인이 현물 매도하면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다 헛된 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매수하는 것밖에 없고, 다만 개인이 매수할 때 소량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날 대량으로 매도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보시면 금액 변화가 별로 없어요. 15일에서 18일간의 거래 변화는 2천억밖에 안 돼. 그죠? 근데 보면 18일에서 19일 사이의 변화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소폭 매도하면서 지수가 오르는 건 괜찮아. 그리고 나서 대폭으로 매수해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을 반복하는 거는 저는 만족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매수한 것만큼 매도시키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8거래일 남았습니다. 8거래일 동안의 흐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제가 최근에 거의 구독자가 느는 게 없어요. 구독자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고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유입되는 분도 있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보실 필요 없잖아요. 그게 저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지 않는 거라 언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물어뜯기 위해서 구독하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